자, 그럼 이제 고구려 백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 그리고 나서 신라를 할 건데,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한 번에 다 보면 좋은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오늘은 고구려 백제까지만 보고 다음날 신라 가야를 보고 그 다음 네 나라를 다 섞어서 한꺼번에 또 다시 보고 전성기의 왕때를 다시 한번 보고, 알았지? 삼국시대를 잘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 여러 번 또 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을 해갖고 영상을 한번 이렇게 몇 번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 고구려야. 고구려는 언제부터 성장했나? 그걸 한번 봅시다. 자,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졸본에다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고구려예요. 언제? BC 37년이래요. 이건 고급반에 가야 이런 시기가 나와.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리왕이야. 아까 졸본에 있다가 국내성으로 옮겼지? 그 국내성으로 옮겼을 때가 바로 유리왕이야. 세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야. 왜? 더 넓은 곳으로 나갔으니까. 그 다음 이제 태조왕이야. 아까 우리 옥저가 고구려에 복속됐지? 그래서 옥저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이 자꾸 그때 고구려가 있고 중국에는 진한 교책이야. 그래서 되게 어수선했어. 근데 한이 자꾸만 까불어. 그래서 한에 대응하려고 요동으로 진출했어요. 그럼 요동이 어딘지 기억나나? 어디? 아유, 얘들아, 이건 너무했다. 이 영상 어머님들이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지나쳤어. 자, 여기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아까 기억나? 여기가 산둥반도 마레만이야. 랴호호 강이야. 여기가 요하야. 이쪽이 요동이고 여기가 요서야. 그럼 요동이니까 고구려랑 가는 게 맞는 거지? 자, 요동으로 진출했어. 오, 영토 확장. 나라도 복속했어. 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네. 거기다가 고국 천왕이야.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리신 임금님이야. 왜? 나는 그렇게 얘기해. 애들한테 외우기 쉬우라고. 자,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리신 임금님이야.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부자 상속이야. 중앙 집권 기틀. 그지? 그 다음 진대법이야. 이게 뭐냐 하면 어느 날 을파소가 길을 지나가는데 마을 주민들이 모여갖고 앵앵앵 울고 애기들도 징징징대고 도대체 못 살겠다고 막 보니까 을파사고 보니까 너무 한심해. 이걸 왜 이래요? 여러분 왜 이러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며칠 때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갖고 징징 우는 거야. 그래서 을파소가 아니 어찌하여 밥을 못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나를 따르시오. 그래갖고 딱 데리고 고국천왕한테 가. 그래서 왕실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임금님에게 우리 궁에 있는 쌀을 내줍시다. 그리고 농사 지어서 잘 되면 이자를 좀 넣어서 같이 갚으시오 하고 쌀을 빌려줍시다. 이게 진대법이야. 알았지? 이때에는 쌀이 뭔가 물물 교환의 모든 수단의 기본이 된 게 쌀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쌀이 지금의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쌀을 나르에서 빌려줬어? 그러면 지금처럼 정부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그게 진대법이야. 어느 왕 때? 고국 천왕 때.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미천왕이야. 미천왕은 정말 이 사람은 미천했어. 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시해. 그리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해. 그래서 가출했어. 그래갖고 도망다니면서 소금 장수도 하고 또 소금 장수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근데 이제 그 동생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왕자를 하는데 동생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렸어.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시 봉상왕의 아들을 미천왕을 찾아라.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다가 왕을 시켰어. 그럼 미천한 소금 장사가 왕이 됐지? 미천왕 맞지? 근데 이렇게 소금 장사하다 온 사람이 와 영토도 확장해. 요동까지 어마무시하네. 정말 이 사람 미친왕 아니야? 그지? 미친왕 맞지? 이렇게 영토 확장까지 하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이 사람은 고국 원왕이야. 원왕에 사무쳤어. 왜? 이유가 있어. 전현이 침입했어. 전현이 고구려를 침입했어. 이때 고구려가 많이 흔들려. 그래서
국내선까지 빼앗겼어. 와. 근데 이렇게 흔들리면 누군가가 또 노리고 있어. 누가? 백제의 근초고왕이야. 백제의 근초고왕이 평양까지 올라왔단 말이지. 와. 그런데 백제는 주몽신과 유아부인을 섬기는 나라거든. 왜? 온주가 고구려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고구려를 섬기는 나라야, 백제는. 그런데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시해. 어디까지 올라가서? 평양까지 올라가서. 알았지? 기억해야 돼. 백제 볼 때 또 이게 나올 거야. 자, 이제 근초고왕. 그 다음 이제 이게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평양성까지 이렇게 막 다치고 있으니까 안 되지. 이때 소수리왕이 등장해. 나는 그렇게 둘 수 없어. 어떻게? 불교를 수용해야 왕권이 강화되지. 불교 수용, 율령반포, 거기다 대학교까지. 와, 이때부터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이 단단해졌구나. 이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원래 고구려가 제일 먼저 등장했다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거야. 교과서를 만든 역사학자들은 거짓말쟁이야.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 나라도 전성기가 등장하겠지? 우리가 다 아는 강개토 대왕. 강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해. 그래서 한강 이북까지. 그러면 한강을 차지했다, 못 차지했다? 그지? 한강을 차지했다? 못 차지했다. 그러니까 한강 이북까지라는 말을 했겠지. 자, 어디라고? 한강 이북까지만이야. 한강 못 차지해. 알았지? 그럼 한강은 누가 차지해? 장수왕이 차지해. 알았지? 한강 못 찾았어. 자, 이때 광개토대왕 큰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조금만 아유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봐. 자, 너무 열악해. 그지? 그래도 이 틈에 선생님은 할 거 다 해놔. 자, 이때 있잖아. 어떤 일이 있냐면, 요 외가 가야와 연합해서, 근데 이때 백제가 또 이렇게 끼어들어. 그래서 요 둘을 또 연합하게 만들고 뭐 복잡한 사연이 많아. 근데 우리 책엔 요거만 알면 돼. 가야와 외가 연합을 했어. 그래서 신라를 공격해. 근데 이때 신라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어. 근데 이 신라의 왕이 누구냐 하면 내물왕이야. 자, 그럼 이제 신라 나올 때 얘가 나와야 되겠지. 신라의 내물왕 때 가서 엄청나게 피해를 줘. 외와 가야가. 그래서 내물왕이 이러다가 우리나라 멸망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근데 광개토 대왕이야, 요때가. 그러면 광개토 대왕은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은 당연히 도와주겠지. 그지? 도와줘. 그래서 오만의 군사를 몰고 내려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외를 모두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호명 그릇을 떡하니 남기고 내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갑니다 하고 자랑 삼아 남기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든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면 대가를 내야 돼. 그래서 신라는 이때부터 고구려에 또 조공을 바쳐. 알겠지? 옥저가 고구려에 조공 바치는 것과 같은 역할인 거지. 자, 이래서 요 얘기를 한 거야. 외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은 후연, 숙신, 어디까지 후연, 거란, 부여, 숙신, 동부여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그지? 연호를 사용했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대. 그러면 영락이라는 연호는 광개토 대왕님의 살아서의 이름이야? 맞아. 살았을 때 영락대왕 1년, 영락대왕 2년 이런 식으로 연호를 사용했어. 그럼 영락대왕, 그럼 광개토 대왕은 영락대왕의 본래 자기 이름은 담덕. 알았지? 이게 지문에, 요만한 지문에 담덕은 어려서 뭐 이래서 나의 할바마마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러면서 지문이 뜰 때가 있어. 그러면 걔를 읽으면서 이거는 광개토 대왕 얘기구나 알아야 되겠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잠깐만. 기침이 너무 나서 잠깐 멈췄어. 자, 이제 장수왕이야.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야. 광개토 대왕은 고구원왕이 자기 할바마마야.
그래서 할방마마의 원수를 갚으려고 꼬맹이 때부터 내가 언젠간 백제를 혼내주리라 그렇게 항상 벼르고 있었대.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아들도 또 너무 잘났어. 장수왕. 이분은 너무 오래까지 사셨어. 98세까지. 그래서 장수왕. 즉위 기간이 가장 길대. 자, 장수왕이야. 아까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펼쳤지? 남진 정책은 왜 했더라? 왜 남진했지? 남쪽으로 진격했어. 그래서 남진이야. 어디까지? 한강까지. 그지? 한강을 차지한 건 장수왕이야. 대신에 수도는 어디까지? 평양으로. 됐지? 이게 장수왕이야. 왜 이사했다 그랬지? 한강 근처에 식량을 확보하려고 평야를 찾아서. 알았지? 그래서 한강을 차지했어. 자, 이때 장수왕은 중국에는 남조와 북조가 있었어.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남조와 북조가 교류했었다. 그래서 백제 무령왕은 또 양식도 달라지기도 해. 근데 어쨌든 요까지가 이제 고구려 이야기야. 그럼 고구려는 잠깐 보자. 문화재도 다 봐줘야 돼. 우리는 고구려는 이런 걸 봐줘야 돼. 아까 요거 뭐였지? 호명그릇. 장수왕이 내려와서 신라를 도와주고 갔어요. 왜를 다 물리치고 대신에 가야도 쇠퇴시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가야가 또 흔들리기 시작해. 그게 바로 광개토대왕이야. 이게 호명그릇 와서 신라를 도와주고 갔어요. 자,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이야. 그런데 한강을 지금 누가 갖고 있어? 누가 갖고 있어? 고구려가 갖고 있지? 그럼 이 지도는 누구의 지도다? 광개토대왕 때 지도다? 아니다. 장수왕 때 지도다. 알겠지? 한강까지 다 차지했으니까. 그리고 요때 봐봐. 백제하고 신라가 이렇게 형편없어져 버렸어. 자, 요래서 나중엔 자기네들끼리 연맹도 맺어요. 결혼 동맹까지 맺지요. 이런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 이제 장수왕. 자, 충주까지 내려왔어요. 나 여기 충주예요. 충주에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어요. 장수왕이. 자, 우리 아버지 대대당 광개토 대왕이에요. 어딘데요? 요쯤에다가 광개토 대왕의 비를 세웠어요. 그러면 충주 고구려비, 저기 광개토 대왕비 다 누가 세웠다? 장수왕이 세웠다. 됐지? 요까지. 이제 백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있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삼국 걸 다 내놓고 같이 봐야 돼. 그래서 매우 복잡해. 잠깐만 수습 좀 하고 다시. 자, 이제 고구려 봤어. 자, 이제 백제를 볼 거예요. 자, 백제는 온조야. 주봉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내려왔어. 그래서 비류는 미추홀로 가고 온조는 위례성으로 왔어. 위례성이 한강이야. 그죠? 자, 미추홀은 인천이야. 이때는 농사가 기본인 시대인데 짠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래서 비류는 인천에서 고생만 하다가 인천에서 개고생만 하다 이런 말 써도 되지? 어머님들 보시면 안 되는데. 자, 인천에서 개고생만 하다가 안 되겠어. 자기 신하들 다 데리고 비류에게 온조에게 찾아와. 그래서 온조에게 나의 백성도 좀 보살펴 주라 해갖고 온조가 이제 그전에는 십제였던 나라를 이제 나라의 이름도 백제로 고쳤어요. 인구가 그만큼 많아졌어. 그래서 온조가 백제를 건국했어요. 근데 이때를 보면 마한 소국 여러 소국들을 다 연합했어. 그리고 나중에 목지국까지 이러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 특히 누구 때? 고이왕 때. 우리는 고이왕이라는 이름은 대체적으로 몰라. 근데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둬야 돼요.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했단 말이야. 그럼 나라에 규칙이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있죠. 그래서 고유왕 때부터 중앙집권 체제가 마련되었어. 그리고 육자평, 여기는 자평이 6개야. 이호, 예병, 형공처럼 6개의 자평이 있어. 그 중에 상자평이 가장 힘이 세. 뭐 이런 식으로 육자평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관등, 관복. 그러면
옷의 색깔도 달라. 그러면 내가 멀리서 봐도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멀리서 봐도 나는 인사 안 해도 돼 이렇게. 이건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일이야. 이런 게 다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자, 이제 고위왕을 했어. 그 다음 이제 근초고왕. 아까 누구를 공격한 근초고왕? 위에 누구를 공격했더라? 고국원왕. 원통하게 사망했어. 누구한테? 나의 후손인 백제한테. 그지? 그래서 원통하도다. 고국원왕. 그 사람을 누가 시해? 백제의 근초고왕이 됐지. 근초고왕은 고국원왕을 시해해. 그리고 근초고왕 때 부자상속이 이루어졌어. 아까는 목지국, 이제는 마한까지. 그래서 전라도 지방이 다 고구려. 그 다음 고구려, 전라도 지방까지 다 백제 땅이 됐어. 그 다음 이제 고구려 평양성까지 공격했지. 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평양성까지 공격했다는 말이지. 자, 처음에 위례성이야. 그지? 처음엔 조금 했어. 자꾸 커져. 아까 마한까지 다 차지했어. 이제 평양까지 올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세졌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는 동진이야. 동진하고 외하고 교류했었다. 누가? 백제가 동진과 외와 교류했었다. 그래서 있잖아, 동진에서 불교가 들어오기도 해. 알았지? 됐지? 자, 이제 동진 외와 외구의 관계도. 그래서 이 나라의 전성기는 근초고왕이야. 됐지? 아까 고구려의 전성기는 강개토대왕과 장수왕이야. 백제의 전성기는 근초고왕이야. 조금 더 내려가 볼게. 침류왕이래. 불교 수용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율령반포 불교 수용. 그러면 고유왕, 전성기의 근초고왕, 불교 수용 때문에 침류왕도 기억해야지. 자, 그 다음 이제 이 나라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해. 아까 누가 내려왔지? 누가 내려오더라? 고구려의 장수왕이 내려오지? 강개토대왕은 내려와서 한강 이북만 뺏었어. 근데 이제 장수왕이야. 한강을 다 빼앗아. 그래서 놀래갖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 여기가 웅진이었지? 수도를 어디로 옮겨? 아니, 여기가 위례성이지? 위례성이었지? 맨 처음에 원조가 위례성. 그런데 이제는 웅진으로 옮겨. 누구 때? 문주왕 때. 왜? 요때 장수왕이 보낸 도림하고 백제의 계로왕이 바둑을 두면서 막 장수왕을 홀딱 반하게 만들어. 그러고 장수왕이 딴짓할 때 여기까지 내려서 한강을 빼앗고, 장수왕은 아니 백제의 계로왕은 아차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한강을 빼앗기는 거야. 알았지? 그럼 웅진천도, 이 웅진천도는 나라가 강해진 거다? 아니다, 약해진 거다. 그지? 어느 왕 때? 문주왕 때. 그래서 계로왕이 문주왕의 아들. 왜 이러니? 문주왕은 계로왕의 아들이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계로왕이 어디에서 사망해? 계로왕이 아차산에서. 기억해둬야 돼. 시험에 이런 지문이 나와. 그러면 수도를 옮기겠구나. 어디로? 웅진으로. 알겠지? 기억해야 돼.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간다. 자, 이제 장수왕까지 공격했어. 그런데 이 나라는 특별한 사람이 등장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백제의 중흥기를 맞이한 두 번째 전성기? 이쯤 얘기해도 돼. 백제의 두 번째 전성기 왕이에요. 이럴 수 있는 왕이 등장해. 자, 이제 백제를 다시 한번 살려볼 거예요. 중흥이래. 그러더니 동성왕 때는 이쪽엔 눌지왕이야. 여기가 동성왕이야. 지금 백제 얘기지. 백제의 동성왕 때 여긴 눌지왕과 나제동맹. 여기 밑에 비유왕과 소지왕이 결혼동맹. 그렇게까지 되더라. 누구 때문에? 백제 고구려의 장수왕 때문에.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에. 알았지? 왜 맺었다? 이거를 제가 왜 맺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을 해서.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무령왕으로 넘어간다. 무령왕. 여러분들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이것도 너무 잘 나와요.
근데 교과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이게 22담로야. 그 22담로가 뭘 말하냐 하면 백제는 본토 백제가 있고 그 옆에 22개의 제후국이 있어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야. 근데 교과서에는 설명도 안 해줘. 그리고 시험에는 항상 22담로가 있었어. 이렇게 나와. 이게 다 22담로가 있었다는 증거품이야. 그럼 백제는 원래 요게는 요것밖에 안 되잖아. 그 옆에 여러 나라의 22개의 제후국을 갖고 있어. 이걸 자랑하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우리 역사는 아직도 식민사관이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걸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만 하나 때는 아마 역사가 조금 달라져 있기를 나는 바래요. 내가 그때 확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백제는 원래 본토 백제보다 옆에 22제후국이 엄청난 게 있었다. 그게 22담로다. 22제후국이에요. 거기다가 무령왕은 왕족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남조의 영향으로 양과도 교류했어요. 아까 자 동지 이쪽을 남조, 북조 이렇게 나눴었는데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했어요. 그래서 무덤의 양식이 달라져요. 무덤의 양식이 달라지는 건 나중에 다시 보여줄 거예요. 오늘 보여줄 게 너무 많아서 같이 보여줄 거야 그건. 자 이제 무령왕이야. 무령왕의 아들 성왕이야. 성왕은 나라의 수도를 옮겼어. 어디로? 사비로. 여기가 바로 낙함, 삼천궁녀가 떨어졌던 낙함 그쪽이란 말이지. 여기가 부여야. 부여로 천도를 하면서 나라의 이름도 남부여로 고쳤어요. 그리고 22담로에다가 22부를 설치해서 통치 체제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니까 22담로는 확실히 있었다? 있었다. 나는 믿어요. 교과서에는 얘기 안 해주면서 시험 문제만 내는 비겁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도 시험 문제는 그렇게 비겁하게 나와. 자, 20의 담로예요. 그리고 행정은 오부오방이래. 우리 시험엔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렇게 5개로 나눠져 있구나 정도. 그 다음 이제 진흥왕이야. 진흥왕은 어디에 진흥왕이냐면 신라의 진흥왕이야. 신라의 진흥왕은 6세기 때야. 신라의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 때 왕이야. 그런데 이 나라와 이 나라는 결혼 동맹까지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왕족끼리 결혼한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여기 왕조들은 서로 같은 핏줄이라고 봐야 돼. 왜? 120년간을 유지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있잖아, 진흥왕은 원래 성왕의 사위야. 자, 진흥왕이 한강을 회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한강을 누구한테 뺏겼어? 백제한테 고구려한테 뺏겼지? 한강을 고구려 누구한테 뺏겼어? 장수왕한테 뺏겼잖아. 그죠? 남진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데 드디어 성왕이야. 보통 남자가 아니야. 자, 백제의 6세기는 성왕이야. 성왕은 항상 아쉬웠어. 한강을 다시 찾고 싶어. 그런데 진흥왕이라는 이 대단한 사위가 있어. 근데 이 사위가 살짝 와서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강을 다시 찾아보아요. 그러니까 성왕이 신났지. 오, 우리 사위 날 밀어주겠나? 좋아, 밀어주지. 막 해갖고 으쌰으쌰해서 한강을 찾으러 갔어. 성왕의 아들이. 근데 정말 한강을 차지해요. 그래서 아들아 너무 잘해,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그래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성왕이 시해를 당하는데 누가? 이 사람이 몰래 암살단을 보내. 그래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해. 이게 관산성 전투야. 누가 보내버렸어? 진흥왕. 그치? 그래서 배신의 아이콘 그게 진흥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백제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나제동맹은 결렬되고 요 뒤에 나오면 뭐 의자왕까지 나와야 되는데 의자왕은 나제동맹 나올 때 다시 나올 거니까 그거는 그 뒤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 고구려 백제까지만 봤어요. 다음 주에 신라 가야 보면서 이번에 본 거를 이제 옆으로 나누어서 보게 될 거예요. 세 나라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복잡해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 번 들어야 이해해요. 역사는 적어도 3번은 들어야 기초를 이해한다. 알았지? 여러분 처음이니까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내 거를 여러 번 틀어놓고 들어봐요. 자, 이제 일본에다 보냈어. 일본 니네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도와줘야 돼. 그게 칠지도예요. 이때는 날 하나짜리 칼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날이 7개야. 너네 이런 칼 만들어 봤어?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이게 지도예요. 우리는 지도도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딱 보니까 한강이 백제에 들어가 있네. 그리고 요서, 산둥, 외화도 교류했네. 그럼 어느 나라 전성기? 백제의 전성기. 그러면 아까 고구려의 전성기 지도는 어땠다? 고구려 전성기 지도는 이랬다. 백제의 전성기는 이랬다. 신라의 전성기는 다음 주에 또 보겠죠.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신라를 또 만나겠습니다.